초록 속에서 우리는 보글보글 끓었다. 한 방울만 튀어도 책장 사이로 비둘기가 날아올랐다.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기대하며 서로의 귀에 씨앗을 심어주었지. 어른이 되면 갚아. 다정하게 속삭였지. 그렇게 무럭무럭 우정을 길러냈잖아. 푸른 식물을 태울 때 공기는 얼마나 오염될까. 우리의 종아리는 수시로 흘러내렸고 땀방울이 죽죽 빗금을 그었지. 왜 그렇게 맹렬해야 했을까? 고성경 시 방과 후 우리의 발생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 여러분.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798회는 글틴 캠프와 연계하여 공개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글틴 캠프는 청소년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을 만날 수 있는 장으로 다채로운 문학적 이해와 즐거움을 안겨주고자 2005년부터 개최되어 온 문학 워크숍 프로그램입니다. 공개 방송 1부는 고선경, 양한다 시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인님들 먼저 문장의 소리 소라 여러분과 글틴 캠프 참가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고성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인 양한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얼마 전에 이 공간에 지금 도착해서 둘러봤는데 너무 공간이 예뻐요. 지금 글틴 친구들과 함께 여기에 머물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다가 오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문학을 읽는 사람이 저는 평소에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특히 10대 때 문학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서 되게 기쁘고도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학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네, 밝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도 이 공간에서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글틴 캠프 온 친구들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또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공간이 너무 싱그러워요. 저희 글틴 캠프 참가자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시인님들 근황을 들어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안다 시인님. 네, 평일에는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밤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비대면으로 시창작을 하고 있기도 하고 주말에는 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지내고 있어서 수업을 할 때는 주말마다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고성경 시인님? 저는 얼마 전에 두 번째 시집이 축하드립니다. 출간되어서요.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열림원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는데 바로 앞에 여기 열림원 본사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회사가. 네, 그래서 회사에서 편집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저를 보러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뭔가 홍보라도 이렇게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열림원 10번 정도 말해보죠. 네,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시집이 출간되었다라는 게 저한테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 가장 중요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안나시님 한 5권 정도 시집이 있으시잖아요. 네, 꽤 많습니다. 네, 예. 대선배로서 한마디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선배요? 네네. 많은 분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제가 조언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선경 시인님이 빈손으로 오셨는데 저는 홍보하기 위해서 고성경 시인님 시집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심장보다 단단한 토마토 한 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심, 열림원과 새로운 네. 시집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인 글틴 멘토로 활약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글틴 캠프는 글틴어들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어제 글틴 친구들과 만나서 창작 워크숍을 진행하셨을까요? 네. 네,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만난 친구들의 이제 그들의 시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경 시인님 어떠셨나요?
근데 굉장히 가지각색으로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친구들이 꽤 오랫동안 시를 써온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완성도 있게 느껴지는 시편들이 있었어요. 네, 꼭 완성도가 있지 않더라도 뭔가 안에서 꿈틀거리는 멋진 어떤 재료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마련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다시님은? 네, 저는 그 나이 때 되게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계신 분들이 다 자신 글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가지고 있고, 하고자 하는 방향도 뚜렷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되게 부럽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청소년기에 글을 쓰신 분들은 인생의 절반, 인생의 3분의 1을 글을 써오신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더 훌륭하신 분들이죠. 오늘 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너 진행해 볼게요. 너와 나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두 시인님들의 10대에 관한 이야기를 속속들이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분 중고등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학생이었을지 혹은 아주 반항적인 면모가 있었을지 두 분의 청소년기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네, 저부터 네.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이제 학생분들도 계시고 저희도 모두 다 학생이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시절을 특히 선생님에 대한 마냥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항상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라기보단 정말 교육자, 교육자에 가까운 분들을 많이 만나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외향적이어서 항상 놀러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도 선생님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런 도움을 많이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외향적인 양한다 시인 궁금한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 들려주시면. 이제 무릇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운동이랑 게임 잘하면 사실 인기가 많거든요. 좀 잘하셨나요? 둘 다 훌륭하게 잘해서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또 네. 사실 프로게이머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페이커. 네. 페이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열심히 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문학에 빠져서 인생이 좀 슬퍼졌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승경 시인님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는 학창 시절에 좀 일단 학교의 규율이나 이런 규칙들 좀 갑갑해하는 학생이었어요. 좀 그래서 좀 반항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반항적인 척하면서 사실 되게 모범적인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 하기 싫어 하면서 야자 시간에 잘 앉아 있고 네, 그래도 야자 시간 되면 그래도 앉아 있고 집 가서 울고 네. 뭔가 학교라는 감옥 안에 이러면서 약간 집에서 울고 약간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너무 귀엽습니다. 어린 학생 고성경 시인의 학생들의 모습. 그렇다면 그때 꿈꿨던 어른의 모습도 궁금한데요. 그 시인님은 어떤 어른이 되시기를 꿈꿨는지 기억하고 계실까요? 계속해서 시인을 꿈꾸었을지,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장래 희망을 갖고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다 시인님? 아까 게이머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꿈도 있으셨나요? 네. 프로게이머 전에는 작곡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못하는 건 뭔가요? 안다 시인님이. 네, 원래는 작곡을 좀 취미로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좀 적극적인 권유로 부모님께 직접 연락드려서 이쪽으로 좀 선생님께서 시를 써야 한다고 연락을. 아니요, 작곡가로 전문적인 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에게 도움 많이 받아서 한때는 작곡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취미로도 꾸준히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직업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떤 멋진 어른을 좀 꿈꾸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나이만 어른이지 지금도 어른 같지가 않아서 영원히 어린 안다. 네. 좀 더 만약에 나이가 먹는 어른이 된다면 남들을 좀 많이 도울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행과 힘? 네. 네, 돈과 돈과. 네, 남을 도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성경씨님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막연히 소설가를 꿈꿨던 것 같아요. 오시죠. 네. 일로 오세요. 네.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소설가를 꿈꿨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는 사실 입시를 문해창작과 목표로 했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써서 학교에 입학을 했고 대학 때 이제 딴 길로 샌 거죠. 시를 만나면서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소설가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예. 저희가 인재를 빼앗겼다는 뼈아픈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렇다면 계속 시인, 소설가 이런 문학 쪽의 직업을 꿈꾸셨던 건데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다? 어른의 상은 있었을까요? 희망하는. 어른이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 너무 많은 꿈을 꿨던 것 같은데 일단 좀 외적인 것 위주로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외적인 거요? 네, 약간 뭔가 어른이 된 고성경이라면 화이트 머스크 향이 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긴 생머리에 네. 긴 생머리에 화이트 머스크 향이 나는 그리고 약간 옷은 꼭 무슨 면접 룩처럼 그런 정장을 입은 세미 정장을 입은 그런 모습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바로 시인 된, 바로 소설가 된 분들은 정장 입을 일 없잖아요. 없어요. 네, 출근룩을 네. 못 입어보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성경 시인님의 정장 입은 모습 면접 룩. 네, 기대해 보고요. 누구보다 꿈과 열정이 가득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참 답답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 때가 10대인 것 같습니다. 두 시인님들은 청소년기, 특별히 무엇 때문에 힘드셨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지나오셨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시인님 어떠셨나요? 저는 당연히 이제 10대 때는 인간관계 그리고 불투명한 진로 이런 것들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물어보셨지만 지나오지 못한 것 같아서 지나오지 못했어요. 네. 네, 여전히 항상 이제 같은 고민들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인간관계 또 진로 하는 일들 막 이런 네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되 그거를 내 안에서 나름대로 잘 굴리면서 좀 내가 상상한 모양에 맞게끔 이렇게 잘 만져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안다시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서요. 네, 힘들지가 않았고 지금보다 더 하고 싶은 대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뭐가 힘들었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게임 더 잘하고 싶다? 네, 그런 거 말고는 정말 생각 없던, 지금도 생각이 잘 없지만 그때는 더 생각이 없어서 뭐 진로라거나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될까 혹은 뭐 학교를 진학한다면 어떻게 진학을 해야 되지와 같은 고민들이 없었습니다. 고민이 많지만 앉은 자리에서 모든 걸 해내신 분과 고민이 아예 없으셨던 두 시인님을 자리에 모셨고요. 어떤 게임 하셨나요? 저는 이제 주로 흔히 말하는 총 쏘는 게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류의 게임을 주로 했었습니다. 약간 상상이 가네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임이잖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 놀릴 때 채팅도 빨라야 되기 때문에 네, 전투력도 좀 있으신 편이시고. 네, 여론전을 좀 펼쳐야 돼서. 여론전. 네. 엄청난 다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 네, 그래서 타자가 그래서 800타 정도 나옵니다. 그때 다 젖어서. 800타요? 네. 근데 시인에게 800타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소설가 또 600타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야 시집을 이렇게 6권 정도는 내야 빨리빨리 쓰기 때문에. 네. 저도 아직 4권밖에 없어서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산도 같은 경우는 1000타 이제 외워서 쓰기 때문에 천이요? 네, 1000타가 네, 여러분 여기에 증인을 목격자가 되실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고성경 시임 1000타, 양한다 시임 800타, 저는 600타에서 400타 정도 됩니다. 네, 그렇고요. 두 분은 지금 글틴 친구들처럼 열정적으로 시를 습작하는 학생이었을지 당시에 쓴 시편 중에 여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쓴 시, 안다시님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아까 잠깐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도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소설로 시작을 했습니다. 넘어오시죠. 왜 다들 여기서 아니 1000타 800타 치시는 분들이 시를 쓰시는 게 맞나요? 아, 네. 그래서 20살 때 대학에 가서야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네. 기억에 남는 시가 있다면 뭐 별다른 내용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하염없이 눈 내리는 장면에 대해서 쓴 시가 있는데 그걸 쓰고 나서 사실 그때 시를 쓰면서도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면서 시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 시를 쓰고 나서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소설에서 시로 빠져나간 일화를 들려주셨고요. 성경씨님은 어떤 시가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어릴 때 좀 시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뭔가 슬픈 정서 이런 것과 가까운 장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가. 예. 그래서 막 이별하는 장면. 근데 청소년기에 연인이 헤어지는 장면. 이런 것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카페에서. 몇 살 때 정확히 언제 쓴 시죠? 일단 고등학생 때는 지나가 버린 청춘에 대한 시를 썼었고 20살 되어서야 이제 뭐 사랑하다 헤어지는 그런 장면에 썼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생 때 왜 지나가 버린 청춘 썼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질문에 이어서 좀 다음 코너에 첫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코너는 선생님 궁금해요 코너입니다. 문정의 소리 제작진과 글틴 친구들이 머리를 모아 두 선생님께 드릴 질문을 준비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학생들의 단골 질문.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집요하게 이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의 첫사랑 이야기 정말 궁금한데요. 네, 사랑시를, 이별시를 쓰셨던 고성경 시인부터 첫사랑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만났던 남친구가 있었어요. 네. 같은 학교 어머머머. 친구였고 20분 정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같은 학교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네. 네. 되게 막 심화반이 따로 있었거든요. 심화반에 속해 있었고 기숙사생이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되게 뭐 선도부 이런 것도 하고 네. 굉장히 모범생이었던 거죠. 근데 일찍 학교에 오는 편이었는데 그 친구는 그럼 이제 여자반 남자반이 또 따로 있어요. 공학이지만. 그래가지고 일찍 왔으니까 저희 반으로 와서 제 책상 서랍 속에 쪽지와 간식들과 막 이런 것들을 넣어두고 가곤 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아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냥 복도에서 보고 아니요. 그거는 이제 사귄 뒤에 일이고 사귀고 난 처음 만났던 거는 네. 급식실에서 급식실에서 처음 만났죠. 예. 네네. 급식실에서 처음 만났는데 유난히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친구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거짓말처럼 옆에서 어떤 한 친구가 그런 거죠. 야, 쟤가 뭐 전교 1등으로 들어왔대. 막 이렇게. 어머. 전교 몇 등으로 들어왔대. 쟤야, 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친구를 처음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화반에 있는 제 친구한테 걔 연락처 좀 알려줘라. 이렇게 먼저. 예. 멋지다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연락을 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사실 공부도 잘하고 뭔가 아직 어릴 때니까 네. 그런 어떤 플러팅에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은데 어떠였나요, 반응이? 네,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3년을 만나다가 졸업식 전날에 헤어졌어요. 예. 인터넷 소설인가요? 그래서 전 졸업식을 안 갔어요. 왜냐면 그 친구로부터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아픈 그렇습니다. 졸업식. 네.
너무 흥미진진한데 안나 시인님 부담이 좀 있으시겠어요? 안나 시인님의 첫사랑 어떤가요? 저는 재미는 없고 이게 또 많은 걸 공개할 수는 없는 이야기라 짧게 말하면 되게 인격자인 분을 만났었는데 선생님도 그 연애 대상도 인격자 분들을 네, 인격자 네네. 분들을 만났는데 인복이 많은 안다 시인입니다. 네, 저는 그 당시에 성격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감정 기복이 날뛰었고 에너지가 되게 넘치고 외향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항상 감정 기복이 없는 예, 그리고 차분하고 이해심 많고 근데 제가 나이 먹으니까 나중에 생각한 게 그 사람처럼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굉장히 차분해지고 이해심은 많나? 아무튼 예,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내가 많은 영향을 받았나? 아무래도 어렸을 때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요? 네. 저도 학창 시절 내내 이제 만나다가 아까 저희가 얘기하다가 좀 네. 많이 겹쳤는데 저도 졸업식 전에 이제 헤어졌었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슬프게 저는 졸업은 잘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네, 아주 안다 시인님이 이렇게 성숙해진 것에 많은 영향을 주신 첫사랑. 감사합니다. 이걸 듣고 있다면 영상 편지까지. 네. 감사드리고요. 너무 후끈한데 다음 질문 넘어가서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문학 얘기할 거거든요. 네, 좀 전환을 부탁드리고요. 시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글을 쓰다 보면 흔히 슬럼프라 말하는 정체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도 슬럼프를 겪으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다시님 어떠세요? 그 시인으로 활동하기 이전에는 자주 겪었던 것 같아요. 예, 오래 가진 않았던 것 같고 활동하고 나서는 한 번? 한 달 정도? 너무 짧지 않나요? 슬럼프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시 쓰는 분들끼리 이런 대화가 나오면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안 쓴다고 하거든요. 예, 시가 안 써지면 안 쓴다. 어쩌면 슬럼프를 겪었는데 안 겪은 걸로 여기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시를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요. 그냥 안 쓰면 안 쓴다. 네. 그리고 언젠가 써지게 되면 또 다시 잘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뭔가 슬럼프에 대한 불안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멘탈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던 것 같고요. 성경시인님은 슬럼프 있으셨을까요? 사실 저도 이런 점이 있어서는 안다시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슬럼프가 와도 그렇게 길게 오진 않았고 오면은 오는 대로 와라 달콤한 슬럼프요 하면서 그냥 와라 달콤한 슬럼프 하면서 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안 써지면 안 써도 되고 언젠가 또 좋은 시 쓸 수 있겠지 하면서 뭐 좋은 시 왠지 그냥 너무 근거 없는 자신감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일은 더 좋은 시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면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출간 전후로 시를 못 쓰겠더라고요. 책 정상인 출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책 출간 전후로 시를 못 써서 한 두세 달 정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저는 안 쓰다 보면은 왠지 몸도 좀 아픈 것 같고 자꾸 몸보다는 기분이 아파요. 기분이 되게 아파. 그래가지고 좀 결국에는 좀 끄적끄적 해보다가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이겨내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글틴 캠프에 오신 청소년 분들도 슬럼프 겪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나 자신이 강해야 이렇게 기계가 있어야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사에 대해서도 여쭤본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시를 쓰는 학생의 고민인데 저는 시 속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게 즐거워 서사가 확실히 드러나는 시를 쓰는데요. 쓰다 보면 이게 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시와 소설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아가 어떤 것이 좋은 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 다 소설을 꿈꾸시다가 옆길로 새신 것이기 때문에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시님 어떠세요? 시와 소설의 차이 이 얘기를 제가 친구랑 나누다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친구는 시인인데 한
바닥짜리, 한 페이지짜리 글을 써가지고 시로도 투고해보고 소설로도 투고해봤대요. 그리고 뭐 어디 합평하는 자리에 시로도 가져가 보고 소설로도 가져가 봤는데 아무도 이거는 시다, 소설이다 이렇게 하지 않더래요. 그냥 시라고 하면 시구나 하고 소설이라고 하면 소설이구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경계가 좀 불분명할지라도 내가 시라고 믿는 혹은 소설이라고 믿는 어떤 근거가 나만의 근거가 좀 마련이 되어 있다면은 상관없지 않을까.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시를 쓰기 위해 시적인 감각을 동원했다. 소설을 쓰기 위해 소설적인 감각을 동원을 했다. 했을 때 그 근거가 과연 정말 마련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본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거. 그렇다면 어떤 시가 좋은 시일까요? 저는 좋은 시라고 하면은 사실 항상 들어왔던 게 뭐 동시대의 시가 좋은 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저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이 좀, 나는 현재와 공명하는 시를 쓰고 싶구나.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런 방향이구나. 라는 거를 요즘 좀 느껴요. 네. 푸르른 소다수에서 아주 빨간 토마토로 가셨어요. 네. 어떤 변화가 좀 있으셨을까요? 좀 말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 이런 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된 것 같아요. 저의 시집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제 시집 얘기? 그럼요. 열림원 10번 말씀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쵸. 네. 열림원에서 출간된 저의 시집 심장보다 단단한 토마토 한 알에 대해 좀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이따가도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문학이 우리의 삶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살아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살아있어서 문학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께 일단은 좀 살아있자라고 말하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좀 가장 중심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다시님은 시와 소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설가분들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시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사실 쓴 사람이 시라고 하면 시고 소설이라고 하면 소설이다. 두 분의 주장이 일관되니까 맞나 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듣는 사람에게도 정말 납득되는 이야기인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저도 그렇게 쓴 사람이 시라고 하면 시고 소설이라면 소설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듣는 사람한테 납득이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다른 의견을 들은 것 중에 저 말이 어쩌면 듣는 사람에게 제일 공감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한 시인분께서 그런 질문을 독자분들이 해주셨을 때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문적인 시를 소리내서 읽어보고 소설을 소리내서 읽어봐라. 그건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다라고 하시길래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시는 어떤 시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시는 제가 좋아하는 시가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저는 문학이 스포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몇 점 추가, 이런 표현 쓰면 몇 점 감점,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 시가 제일 좋아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취향에 가장 맞는 게 좋은 시가 아닐까. 저는 제 시가 좋지만 네. 누군가 보기엔 제 시가 최악의 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취향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세 번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방과 후 문학의 발생이라는 코너입니다. 앞서 제가 낭독한 고성경 시인님의 방과 후 우리의 발생에서 착안하여 만들어 보았는데요. 두 분 방과 후에 주로 무엇을 하는 학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뭘 하셨을까요, 안다 시인님? 게임 말고요. 저는 친구들이랑 많이 몰려다녔고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가정 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제가 많이 그 당시 나이 때 소통을 했던 거는 밖에서 항상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갔다가 막 새벽 3, 4시에 들어오고 그때까지 막 친구들이랑도 돌아다니고 혼자서도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혼자 그냥 산책도 많이 하면서 많이 이것저것 그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많은 것들을 보았던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뭘 배웠다고 생각하진 않고 하지만 그때 내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만 그냥 어렴풋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학생이었냐 했을 때는 그냥 항상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학생이었던 것 거리의 같습니다. 시인 멋지네요. 거리의 시인이셨던 거네요. 네, 네 그렇게로 하고요. 성경 시인님 어떤 활동을 방과 후에 하셨나요? 제가 중학생 때는 되게 내향적인 아이였어요. 내향적인 아이였어서 일단은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네. 네. 학교가 끝나면 일단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그러면 메신저로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또 만나서 하는 것보다 메신저를 통해서 했을 때 그 천타 아시죠? 네, 천타를 엄청 따라따라 이렇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메신저를 주로 이용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는 제가 기타부였거든요. 근데 네. 기타부를 든 게 남자친구가 기타부였기 때문인데 저는 기타도 없이 기타부에 들어서 그냥 감상하는 아이였어요. 어디 그 연주해보거라, 네, 어디 연주해보거라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이 굉장히 다르면서 비슷한 네. 세월을 보내오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글틴 캠프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제 글틴 멘토로 활동하기 위한 결심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의 우려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을지 나아가 글틴 멘토로서 앞으로 다짐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다시님 어떠셨나요? 사실 고민을 했던 것은 이 글틴 캠프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일정을 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1인 1실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1인 1실인가요? 네, 네. 1인 1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궁금증을 해소하고 나서 바로 수락을 했고요. 사실 제가 뭐 누구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시와 다른 분들이 쓴 시 사이에 어떤 뭔가 다리를 놓을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재미있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네, 재미있으셨나요 어제? 기가 많이 빨렸습니다. 아, 네. 두 분이 오늘 조금 나달나달 하시더라고요. 성경 시인님은 어떤 다짐이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좀 우려했던 것이라고 하면은 뭔가 문해창작과에서 저는 합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문해창작과에 입학을 일단 했으면은 약간의 그 희미한 방향성이라도 가지고 있기 마련이어서 그 친구들의 작품을 합평할 때도 물론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좀 편안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워낙 정말 방황할 수 있는 시기고 많이 고민이 있을 건데 제가 어떤 한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정말 그것만을 굳건히 믿고 갔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시한 방향이 과연 맞을까라는 이런 불안,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약간 안다시님께서 좋은 시란 결국에는 자기 취향에 맞는 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틴 친구들에게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찾아주고 싶다. 좋아하는 방향, 좋아하는 취향 이런 게 뭔지 찾아주고 싶은 그런 멘토의 마음가짐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또. 네, 두 멘토님 멋진 다짐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글틴 친구분들을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질문 코너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좀 현장에서 받아보고 싶은데 여러분 딱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두 시인님들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는 김은성이라고 하고요. 저는 양한다 시인님께 궁금했던 게 있는데 창작 동인 활동을 하면서 좀 다른 시인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또 같이 시집을 내면서 그런 활동에 대해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장점은 없으신가요? 없으신 건 아닐 거잖아요. 저는 일단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친구가 거의 없어요. 예, 제가 그래도 활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이제 넘었는데 거의 10손가락에도 못 꼽을 정도로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알고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글 쓰는 어떤 작은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 예, 그건 좋은 점이지만 단점이 있다면 성격이 좀 안 맞으면 이게 뭐 그만하자고 할 수도 없고 예, 우리 여기까지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느낌이 있지 않나. 근데 정확한 거는 누군가 함께 글 쓴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경험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서 여기 캠프에 참여하신 거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꾸준히 글을 쓰실 때 좋은 문우를 만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진짜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졸업식이 없는 동인 활동에 대해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질문해주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여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한 분 정도 더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드신 뒤에 손 드신 분께 네, 마이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시인분께 질문하고 싶은데 저는 좋아하는 제가 읽고 싶은 시랑 쓰는 시가 너무 결이 다르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그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결들을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금 쓰는 것들을 그대로 쓰되 좋아하는 것들은 좋아하는 것 그대로 냅둬야 하는지 그것들이 좀 저는 좀 격차가 많이 나서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성경 시인님 먼저 한번. 그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대로만 두지 혹은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볼지 이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고 안 되면은 뭐 절망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재미있게 할 방법 이런 걸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궁리도 해보고 또 혹은 지금 내가 가진 걸 어떻게 더 강화시킬까 이런 궁리도 해보고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원하는 방식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타 시인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헷갈릴 때는 재밌는 거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쪽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희가 하기 싫은 일들을 사실 세상 살면서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밌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시 쓴다고 엄청난 명예와 부가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글팀 캠프입니다, 멘토님. 그런가? 사실 저 명예와 부를 원한다면 쇼비더버디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아까 근데 돈, 힘 뭐 다 원하셨다고. 네, 그래서 문학에서만큼은 재밌는 걸 많이 네.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아주 간단한 질문, 간단한 답변을 한다면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손을 드셨던 초록색 옷을 입으신 분께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한림예고 다니고 있는 윤종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할 질문은 제가 시도 쓰지만 작사를 위주로 하는 음악가인데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창작의 영역이잖아요. 어쨌든 둘 다. 근데 갑자기 작사가 재미없어질 때도 있고 시 쓸 때도 그렇지만 뭔가 일이 되는 기분이 들고 재미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고민이에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서 재밌는 일로 치환할 수 있을지 그 질문 하겠습니다. 네. 안다 시인님 먼저 작곡가를 꿈꾸셨던 안다 시인님.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저가 그 입장이라면 재밌어질 때까지 안 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짧고 너무 좋습니다. 고성경 시인님 참고해서 어떠신가요? 저라면은 전 좀 억지 텐션이라도 가미해서 동원해서라도 좀
계속 해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정반대되는 대답인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일이 해야 되는 일이 되면은 힘들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거 되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심이랄까요? 왠지 초심이란 말 되게 낯뜨겁게 느껴지긴 하지만 뭔가 그거를 좀 계속 떠올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시인님이 양쪽의 의견을 팽팽히 말씀해 주셔서 네. 뭐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준비한 질문들을 여쭤보았는데요. 저희 문장의 소리 소라님들과 글틴 여러분들께 오늘의 그 방송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신 후에 이 자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성경시인님. 네, 사실 제가 너무 좀 긴장을 하는 바람에 조금 대답을 횡설수설한 것도 있고 조금 부끄러움이 뒤늦게 몰려오는데요. 어떤 네. 것이 가장 후회되시나요? 첫사랑 얘기 빼고 어떤 것이 후회되시나요? 첫사랑 이야기는 제가 가장 그래도 재밌게 이야기한 부분이었기 네.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네. 오히려 좀 학생분들, 글티너분들의 좀 진지한 질문들에 뭔가 답변을 좀 시원하게 이렇게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지만, 근데 사실 문학이라는 게 그렇게 저희에게 시원한 답변을 들려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그래도 가진 것만으로도 뜻깊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안나 시인님. 아까 저 시작 전에 시인님께 말씀드렸는데 성경 시인님만 믿고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인님은 좀 긴장하셨다고 했지만 저는 전혀 부담되지 않았고요. 제 기대처럼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심장보다 단단한 토마토 한 알 고성경 열기만에서 시집 나왔고요. 시림 신인선 1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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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문장의 소리도 소라님들과 함께 고성경, 양한다 시인님 그리고 글틴 친구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798회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우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